연기력으로 이렇게 활약을 해나가겠지 하고 내가 미쳤나봐 이런 거 그런 거 나와야 해야 되는데 되는데 이거 진짜 많이 나와. 롱롱 타이머고. 제발 첫눈에 반하지 좀 마 제발. 저희가 피드백을 했을 때 나온 초보 작가님들의 실수 탑 10을 저희가 꼽아봤어요. 이제 탑 10의 네 번째입니다. 연결성이 없는 전개입니다. 연결성 없는 전개가 어떤 거를 말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생에 배우였는데 어느 소설 속으로 빙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배우였으니까 연기력으로 이렇게 활약을 해나가겠지 하고 독자님들 기대하고 보는데 연기력을 발휘하는 에피소드가 안 나와. 그래서 왜 그런 배우지?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뭐 급정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로판의 빙의 환생물이야. 근데 이 로판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도 없고 갑자기 어디 가서 걸어가고 막 남주 때리고 막 이렇게 나와. 갑자기 걸어가고 갑자기 남주 때린대. 재밌는데. 이 작품이 뭔지 모르는데 이 주인공이 어떻게 활약을 하냐라는 내용인 거죠. 연결성이 이것도 떨어지는 거지. 자, 그리고 빙의 환생물도 있지만 이제 회기 쪽도 있잖아요. 여주가 회기자야. 회기자인데 회기의 이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회기의 이점이라는 건 뭐겠어요? 나의 인생의 전개를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개를 알고 있음에도 그걸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혹은 저번 생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끝난 거야. 근데 노력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끝났어. 그래가지고 이번 생에는 이제 그래서 이번 생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몰라.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작가가 이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얘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회기 전에 주인공이 과거에 이제 어땠어요? 그냥 순탄인데요? 이래버리면 이제 작품이 그런 거죠, 전개가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회귀하기 전에도 뭔가 내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안 돼서 내가 저번 생에 망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번 생엔 이렇게 해야지 라는 식으로 전개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정해놨어야 됐죠. 또 이제 편로에서 이런 거 꽤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둘이 남주랑 여주랑 실수로 좀 원나잇을 해버렸어요. 다음날 일어났을 때 얘네들이 어떤 반응일까 굉장히 서로 막 만나면 얼굴 빨개지고 막 그러겠지? 하고 봤는데 아무 그렇죠. 반응이 없어. 침대에서 뭐 이렇게 덮여있다가 빼꼼 내밀고서 내가 미쳤나봐 이런 거 그런 거 나와야 해야 되는데 둘 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어. 이게 연결성이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로판 쪽에 예를 들어서 수인물이야. 수인물 요소가 있는데 동물 자체가 안 나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왜 근데 진짜 수인물이지? 그런 경우 너무 심각하긴 하다. 그런 경우도 있어. 있으니까 수인물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은 이제 다음 편에 빌런이 등장해서 여주를 막 납치할 것처럼 막 이렇게 해놨어. 근데 안 나와. 5화가 지나도록 빌런이 안 나와. 아니면은 뭐 혈로에서 굳이 얘네들이 계약연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불필요한데도 해. 여주가 돈에 허덕이는 K 장녀가 아닌데 계약연애를 해야 돼. 그냥 해. 아니면 뜬금없이 갑자기 아카데미를 가겠대. 로판에서. 왜 아카데미 왜 가는 건데? 이유가 뭔데? 약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에서 나온 에피소드하고 연결이 안 되는 전개들이 꽤 많이 보여요. 이거는 아마 작가님이 쓰실 때 쓰시는다 급급하셔가지고 앞부분의 전개를 돌아볼 여유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좀 돌아보시면서 연결성을 챙기시면서 쓰셔야 된다. 사건 흐름을 연결해 놓은 게 플롯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과 사건을 매끄럽게 연결할수록 플롯이 좋다는 건데 그 연결 자체가 결국에는 작가가 그 사건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인 거죠. 그래서 그 사건 핵심은 뭐고 그 사건의 주요 등장인물은 뭐고 배경은 어떻게 되고 이걸 이해하고 있느냐인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주인공 A랭크 몬스터를 잡았대. 헌터물에서. 그러면 거기서 못하는 분들은 A랭크 몬스터를 잡았다에만 포커스가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지. 왜냐면 주인공이 잡았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걸로 인해서 주인공이 성장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주인공이 그걸로 인해서 뭘 얻었냐. 그죠. A랭크 몬스터 처치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 안에 주인공이 성장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인공이 성장을 했으니까에 맞는 전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다음 적이 나왔을 때 더 강한 적으로 이제 싸울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성장을 했으니까 그에 맞는 보상, 퀘스트를 한 것처럼 보상을 줘도 되고 근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몬스터 처치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 핵심을 못 찾는 거야. 그 안에 이제 숨겨져 있는 그 핵심 내용을 찾는 것을 좀 훈련하는 게 좋다. 작품을 인풋할 때도 이 에피소드의 핵심은 뭐였지? 이를 생각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거죠.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는 꼭꼭 숨기는 겁니다. 뭔가를 계속 숨기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여성향 특히 로맨스가 있는 장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남주랑 여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깊어지고 변화를 하게 될지를 힌트를 전혀 주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계약을 나눴으니까 앞으로 관계가 깊어지겠구나 라든지 남주가 여주의 이러이러한 능력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으니까 둘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겠네 하는 식의 그런 힌트조차 주지 않으시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둘이 어떻게 가까워질지를 작가님은 알고 계실지 모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드러내주지 않는 거야. 숨기고 있고. 혹은 또 이제 이 작품의 세계관이라든지 아니면 주인공의 목표라든지 조연은 대체 왜 저런 대사와 행동을 하는지라든지 주인공이 대체 뭘 했길래 흑막이고 악녀라고 불리고 있는 건지 여주는 대체 남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에 둘이 함께 있을 상황이 아닌데 왜 계속 함께 있는 건지 남주가 여주한테 처음부터 막 되게 집착하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뭔가 그 있어 보이는 듯이만 적어두시고 그 떡밥에 대해서 전혀 힌트를 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작품의 흥미가 떨어질 만큼 숨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의 흥미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는 보여주셔야 되는 게 괜히 반만 맞다고 보여주라는 생각하는 말이 거거든요.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반이라도 보여주셔야 돼. 반도 안 보여주시는 케이스가 많아. 사실 반 보여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70% 보여주게 되고 또 잘못하면 30% 보여주게 되는데 0%는 좀 그렇다. 저는 사실 70%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치. 그럴 거면. 0%일 바에는 30%가 낫고 30%보다는 70%가 낫다. 이 작품의 흥미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는 독자님들 끌어들이셔야 되는데 그거를 꽁꽁 감추시는 게 그게 까발려지게 되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서 숨기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없는 거야. 안에서도 정립이 안 돼 있는 건가? 정립이 안 되어서 숨기시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 작품에서 준비한 핵심이 그게 끝이야. 그래서 지금 공개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서 전개를 못해. 이렇게 생각하셔서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거를 좀 만드셔야겠네. 그죠. 만들어야 되고 핵심 떡밥 같은 경우는 뭐 메인 정말 주인공이 사실은 뭐 배달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사실 좀 숨겨도 돼요. 숨겨도 되는데 꼭꼭이 문제야.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적당히는 드러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꼭꼭 숨겼다라는 게 핵심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을 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여주셔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위는 번외편으로 두 개예요. 여성향, 남성향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일단 2위의 첫 번째는 로맨스 장르에서 많이 나오는 실수인데요. 남주, 여주 간의 연결고리가 너무 약해요. 이거 진짜 많이 나와. 대부분 많아. 연결성이 약한 게 많이 나오네요. 보니까. 이게 어떤 느낌인 거냐면은 남주 여주가 왜 둘이 왜 이어지는 거야? 둘이 이어질 이유가 왜 굳이 얘네야? 싶은 관계성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맞아. 이 로맨스 장르에서는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로맨스에 이입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맞아. 예를 들어서 이거 진짜 많이 나와. 나 이거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 우연히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다. 제발 첫눈에 반하지 좀 마. 제발. 첫눈에 반할 정도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현실하고 좀 달라. 현실에서 뭐 딱 외모를 보고 선생연분이 있을 수 있는데 혹은 뭐 여주가 엄청난 얼빠 기질이 있는 애면은 첫눈에 반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나와가지고 나를 구해준 것도 아니고 도와준 것도 아닌데 첫눈에 반했대. 이거 하면 안 돼. 소설 속 전개에서는 이유가 있어야 돼가지고. 네, 이유가 있어야 돼서.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남주가 여주한테 어떤 나쁜 짓을 했어요. 바람을 피웠다든지 갑자기 잠적을 했다든지 막 이런 걸 했는데 여주가 그냥 갑자기 괜찮대. 용서해준대. 그러면 도대체 왜 이 남주랑 연결되어야 되지? 하면서 독자님들이 새로운 남주를 찾아요. 막 데이트 폭력했는데도 막 용서해.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주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능력 때문에 남주가 여주를 필요로 하는 상황. 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남주가 왜 여주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게끔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설득이 안 되는? 잘 연결해놔야겠네. 그 여주의 능력과 남주의 결핍을 잘 연관을 지어놔야 돼요. 그래서 불면증 치료에는 폭군이 시작합니다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ASMR 유튜버가 빙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황제 불면증 해결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연관을 좀 더 잘 지어주셔야 된다. 뭐 제 거는 좀 코믹해가지고 ASMR 한다고 불면증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당당해지세요. 잘 연결하셨구만.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주가 빙의를 하기 전에 이 글을 읽으면서 빙의를 하기 전에부터 남주를 너무 좋아했어. 최애를 살짝 여주가 서브남주도 복숭아마 좋아한 거야. 이 서브남주를 구해주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서브남주랑 엮이게 되는 거죠. 아무튼 딱히 그 남주 여주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가 만약에 없으면 뭐 계약연애를 시키거나 계약 결혼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서 남주를 조사하라는 임무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맞아. 이제 본의 아니게 접근했는데 남주가 나 좋아하게 돼버린다는 로코 장르에서 이제 회장님이 보통 우리 손자 좀 사람 맹글어 달라 하고 비서를 붙여놓은 거야. 근데 이제 남주가 비서를 좋아하게 돼버린 거지. 아니면은 차라리 원나잇을 시켜버려. 혹은 또 다음에도 얘네들이 만나겠구나 하는 구실을 조금 더 만들어주시거나 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여주나 혹은 남주가 뭔가 놓고 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뭐 손수건 신데렐라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맞아, 유리구두 놓고 간 거잖아. 역사는 그저 클래식은 변하지 않는 거야. 남성향은 어떤 남성향은 주인공이 매력이 없다.
건데 뭐 사실은 이게 매력이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두 개에서부터 유발이 된다 생각해요. 하나가 이제 동경심인 거고 하나는 공감대다. 동경심. 주인공이 멋있어 보인다? 동경은 내가 저 인물이 되고 싶을 때, 공감은 저 인물이 나 같아 보일 때. 내가 독자일 수도 있고 작가일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동경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주인공일 수도 있고, 독자들이 생각했을 때 동경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일 수도 있어요. 제일 이상적인 거는 독자 중점으로 독자들이 이런 캐릭터를 공감할 거고 동경할 거야 라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 개인적으로의 성향도 추가하면 제일 베스트긴 해요. 그러니까 대중성으로 이제 이런 애면은 멋있어 보이지만 거기에 내 개성을 살짝 넣어라. 예를 들어서 뭐 여주를 싹 하고 구했어. 그러고서 아무 말도 안 해. 신데렐라처럼 뭐 조심해라 이러고 끝내. 그러면 이제 쟤 뭐야. 그런 게 이제 클리셰적인 남주 상인 거죠. 주인공 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거를 더 추가해주면 이상적이겠지만 초보일 때는 사실 그것조차도 모를 때는 그냥 알려져 있는 거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강의를 하면서 인풋의 중요성을 굉장히 맞아요. 많이 모르면 쓸 수 말씀드리고 없으니까. 또 리뷰 과제도 내드리는 게 이제 상업적인 알아야 쓰지. 독자님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맞아. 그런 걸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 자, 드디어 대망의 1등입니다. 이번에 진짜 두구두구로 해야겠지? 예. 대망의 1위! 도입부의 적절치 않은 내용. 거의 제가 피드백한 대부분의 작품이 다 들어가 있어. 거의 약간 2위부터 10위를 다 합친 만큼 1위 맞아요. 하나가 차지하는 거야. 정말 웹소설에서 미친듯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도입부가 1화가 재미가 없으면 다른 재미있는 소설들 널려있잖아. 첫입이야, 첫입. 그냥 나가버려요. 첫입이고 영화 포스터고. 도입부에서 어그로를 끄는 게 정말 중요한데 어그로를 전혀 못 끈 거야. 자, 어떤 거냐면은 이게 케이스 중에 제일 많았어요. 이 장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맞아. 조금 줄여서 설명해도 돼.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축을 안 해놔가지고 장면이 엄청 길어져 사실상 있는. 그래서 한 회차당 여성향은 4,000자만 쓰면 되는데 6,000자 되고 이러는 거야. 여주가 처음에 뭐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사고를 당하고 남주를 만나는 거야. 그러면 사고를 당한 내용이 길면 안 되고 남주를 만나는 게 길어져야 돼. 사고 만나는 내용이 5천자고 남주 만나는 게 1,000자. 사고 당하는 걸 압축시키면 된다는 거죠. 압축시켜야 되는 데를 압축 안 하고 압축 안 해야 되는 데를 압축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압축하시라는 얘기를 진짜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았던 거는 이제 비슷한 거예요. 겉다리 내용이 많이 나오는 거야. 아까 말했던 사고 내용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맞아. 뭐 예를 들어서 남주 여주가 어떤 식으로 엮이는지 내가 그걸 빨리 보고 싶은데 자꾸 조연종 얘기가 나와. 엄마가 어쨌고, 많이 보이는 것 중에 친구가 어쨌고 K 장녀스러움을 보여주고 싶어갖고 1화인데 남주를 만나야 되는데 1화에서 여주가 약간 가족하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게 많아요. 너무 막 힘들게 살고 있는 거 막 계속 나와. 중요하긴 한데 그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 그거 문자 메시지라든지 맞아. 짧게만 해도 돼. 야 돈 없다 붙여라 막 이런 거만 나와도 알아요. 돈 없다 500만 붙여라 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그냥 한숨 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 다 알아. 그러고 얘가 남주랑 장녀구나. 아니면 둘이 그냥 실제로 빨리 좀 붙어서 만나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편지 주고받고 자꾸 전화만 하고 있어. 남주 언제 나올 건데. 문자로 막 언제 볼까요? 이때 보죠 이러면서 막 얘기만 하고 안 만나. 또 말았던 게 세계관을 설명하고 있어. 계속. 뭐 예를 들어서 얘가 회기빈이 환생을 했어. 빙의를 했는데 이제 어디 세계 신이 나와가지고 왜 너를 빙의시켰는지 나는 이 세계를 관장하는 자 어쩌고 저쩌고다. 뭐 위그드라실의 의지가 당신을 인도했으면 계속 세계관을 설명해주고 있어. 쓸데없잖아요. 세계관 설명 좀 빨리 들어가야지. 사건 좀 보여달란 말이야. 여성향에서 많이 나오는 거. 남주가 안 나와. 1화에 안 나오는 거 그렇다 칠게요. 5화 내내 안 나와. 그럼 어떡하는 거야? 남주가 누군지 알려주고 대화만 하고 안 만나는 것보다 더 심해. 남주가 안 나오니까. 차라리 남주가 나올 거야. 나오기라도 해야지. 이렇게라도 해줘야지. 혹은 뭐 누가 나오긴 나왔어. 남자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근데 남주가 누군지 없어. 모르겠어. 이 할아버지 뭐 애 혹은 전남편, 뭐 전남친 이런 애들 빼고 그런 캐릭터들은 이제 아닌 걸 아니까 넘어가는데 그 남주 연령대의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남주인 줄 알아요. 초반에. 맞아. 남주다운 남주는 딱 바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서브 남주가 처음에 나와버리면은 얘를 남주를 인식하신단 말이에요. 걔가 남주인 줄 알기 때문에. 남성향 같은 경우도 뭐 능력 같은 것들이 안 나온다든지 활약이 어떻게 될지 같은 것들이 제시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얘가 마법사인지 검사인지 이런 것도 안 나오고 그냥 강한 실력자다 이렇게만 나오고 구체적인 게 안 나오고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 활약할 건지가 짐작이 안 가니까. 도입부로선 적절치 않은 거죠. 어그로가 안 끌리는 거죠. 이거는 좀 특별 케이스인데 별로 나오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결말을 스포해버리는 프롤로그를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입부에 프롤로그를 넣으시려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있죠. 그 뒷 내용을 끌고 오는 건데 근데 뒷 내용을 끌고 오시려면은 전이라든지 승의 마지막이라든지 그런 걸 갖고 오셔야 되는데 결을 갖고 오신 거야 아예. 그래서 남주 여주가 같이 동반 자살해 뭐 이런 엔딩인데
자살할 때 절벽에서의 아니, 씬을 막 물론 새드 너무 갔나? 엔딩은 아예 안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둘이 뭐 결혼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걸 미리 프롤로그로 보여주면 안 되잖아. 사실. 물론 그렇게 될 걸 알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보려고 보는 건데 너무 다 줘버린 느낌? 또 프롤로그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굳이 이걸 왜 넣었지 싶은 임팩트가 너무 떨어지는 프롤로그가 앞에 배치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가장 심각한 거 이거지. 시를 써놨다든지. 아니 시를 써놓은 게 멋있으면 상관없어. 근데 서사시가 맨 처음에 시작하는 롱롱 타이머고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프롤로그를 넣을 거면은 남주 여주가 계속 현관이었는데 얘네들이 원나잇을 하고 있는 장면을 넣는다든지 그러면 뭐가 그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 맞아. 저는 차라리 프롤로그가 그런 거면 없는 게 낫다고 봐. 맞아. 프롤로그를 안 쓰는 게 낫죠. 네. 또 이제 새로운 그 인물들이 나오질 않고 여주 혼자서 그냥 주저리 내가 이렇게 불행해왔고 나는 전생에 어땠고 이런 거 설명 계속하고 있어. 인물이 등장 안 해. 다른 캐릭터들이 등장하면서 본인의 그런 사연들을 얘기를 하지 혼자서 막 그런 거의 혼자 주저리 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 혹은 한 10화 정도에 이거 왜 1화에 안 나왔어요? 하는 장면 10화 정도에 있는 거야. 너무 그러면 이제 그거를 거죠. 갖고 오고 싶죠. 그거를 10화에. 차라리 갖고 와야지 맞아. 이 작품이 이렇게나 재밌어요 라고 하는 식으로 독자님들이 유입이 될 거란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도입부에 가능하면 배치했으면 좋겠으면 하는 그런 재밌는 내용들이 뒤로 가 있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가능한 가장 재밌는 거를 앞으로 갖고 오시는 식으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남성향도 비슷한데 제일 많은 거 228 요소가 이제 제시가 안 됐다. 주인공이 됐든 상황이 됐든 배경이 됐든 전혀 228 거리를 주지 않았을 때 도입부가 최악이 되죠. 주인공만 잘 제시해줘도 도입부로서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주인공이 도입부에서 제대로 표현이 안 된 거지. 그렇지. 주인공이 제대로 표현 안 돼갖고 얘가 주인공 같긴 한데 얘는 뭐지? 심지어 주인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심지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배경만 얘기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세계관만 설명하는데? 네. 그리고 이거 되게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바로 본편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이게 급정이랑 좀 맞물리는데 228 시간을 안 주는 거야. 도입부에서 그냥 바로 본 이야기로 진행돼서 나는 얘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한 건지도 모르는데 그냥 얘들끼리 얘기하고 있어.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들 안에서 그들만이 아는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어. 약간 그리고 농담 따먹기. 이거 생각보다 많습니다. 농담 따먹기? 핵심 요소만 정말 눌러 담아가도 모자란 그 초반부에서 분량 낭비를 하는 거야. 농담으로. 예를 들면 주인공이 뭐 회장이야. 회장이 회사를 운영할 때 충격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할 거야. 근데 앞에서 비서랑 쓸데없는 얘기 엄청 오래 하고 들어가. 이런 거 엄청 불필요합니다. 약간 개그라고 생각하셨나? 유쾌하게 풀려고 그렇게 하신 경우 있는데 재미없습니다. 왜냐면 그 인물들의 이입이 안 됐거든요. 저는 이거 약간 번외편이긴 한데 개그 욕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저는 내려놓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통 글에서 재밌게 쓰려고 해서 잘 재미있게 써주시는 분들은 진짜 재능이 엄청 있으신 거고 보통 없어요. 글로 웃기려고 하면 어려워요. 왜냐면 이건 저의 실경험이에요. 저도 개그 욕심 좀 있었어가지고 첫 번째 작품에 개그를 막 넣어놨는데 저도 히든 직업에서 근데 저의 스승님이 제발 좀 빼라. 개그 요소 좀 때려라. 그러니까 이게 맥락으로 웃겨야지 내가 웃기려고 웃기면 보통 안 웃겨요. 또 맞아. 228 걸 너무 많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만 내야 되는데 뭐가 너무 많이 나와? 처음에 다 너무 퍼붓는 거야. 그러면 독자들이 내가 어디에 이입해야 하면서 헷갈려해요.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없는 것도 문제지만 많은 것도 문제야. 그래서 인물이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설정이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연출적으로 도입부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줘야 된다고 했지 하면서 막 충격적인 장면 적었어. 근데 그거가 설정이 하나도 없으면 그게 충격적인 장면이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충격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독자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네. 그러니까 막 도입부가 이 도입부 미쳤다 개쩐다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다음 화를 읽게 만드는 정도까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탑 10까지 다 봤어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10위는 뭐였냐면은 캐릭터에 맞지 않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그래서 캐릭터성이 흔들리는 경우. 네. 그다음에 9위는 뭐였죠? 급전개입니다. 급전개. 8번째는 일관성이 없는 내용이었어요. 7위는 퇴고화 하셔야 됩니다. 6위는 벽돌입니다. 네, 빽빽한 거죠. 5위는 몰입감이 떨어지는 글이고요. 4위는 연결성이 없는 전개였습니다. 3위는 숨기다 못해 꼭꼭 숨긴 거. 네. 2위 같은 경우는 남주 2개죠? 여주의 연결고리가 약하다. 여성향 있었고 주인공이 매력이 부재돼 있다. 없다. 1위가 도입부에 적절치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봤는데 저희라고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거 보면서 앞으로 신작 구성할 때 좀 요거 10가지 보고 이런 부분 없나? 좀 생각하면서 저도 체크하면서 내 거 써야 될 이번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이번 영상 많이 참고해 주시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가혹한가? 열글 빠끌 좋았어. 화이팅입니다. 끝. 너무 가혹해 빠끌이라니. 열글 대충글. 대충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십시오. 화이팅.